안녕하세요. 저 한전전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명혜 팀장입니다. 오늘 TT에서 마련해 주신 한전에서 제정한 eIoT 표준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 표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해 드려서 실제 이제 학생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술들도 나오고 있는지를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산업 현장에서는 실제 제품화하는 단계에서 이런 표준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소개를 받으시면 산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 저희 한전에서 제정한 부분은 에트리하고 협업해서 개발된 표준으로서 에너지 전력 분야의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명칭은 네이밍이 에너지 IoT, eIoT라는 표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준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부분과 표준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어떤 부분에 지금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배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 분야, 국방 분야 이런 분야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신뢰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매우 중요성이 이제 인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함으로써 그 설비에 대한 고장을 진단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산업적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전력 산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력 그 생산 주기를 볼 때 발전, 그리고 전기가 수송되는 송변전, 그리고 실제 이제 고객 수용단에 쓸 수 있는 배전, 다양하게 전력 설비가 사용되고 있고, 이 분야별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기기별로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준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안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실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계층 모델이라든지 요소별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플랫폼, 크게는 세 가지 영역별로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가 전환이 실제 교환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규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시겠지만 실제 학생분들이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표준화 부분은, 비표준화 되는 부분은 이제 IoT 분야를 쳐다보자면 크게 뭐 센서 제조업체라든지 솔루션 제조업체라든지 다양하게 각각 이제 개발되는 영역 부분들이 있는데, 표준화하지 않고 각각의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품화가 되었을 때 서로 상호 연동의 이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eIoT를 포함해서 표준 규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센서 업체든지 솔루션 업체든지 각각의 고유의 영역에서 제조는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는 큰 고민 없이 상호 운영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준화는 꼭 IoT 분야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지가 됩니다. 전력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그리드라는 사업들이 실제 이제 진흥화되는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7년 정도에 이제 나온 거에 보면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전력 산업 분야에 확산되는 사업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한 현장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각 기기별로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해서 더 많은 제품과 기기들이 상호 운용성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지적이 되었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 장표에서는 실제 이제 한전을 위시로 해서 전반적인 전력 산업 분야에서 흘러오는 ICT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부분입니다. 좌측에 보면 많이 들어보신 이제 통신 패러다임 부분은 차세대 통합망부터 해서 유비쿼터스, M2M, IoT로 흘러오는 형태로 있었던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 전력 산업 분야에도 꾸준히 원격 검침과 관련돼 있던 전력 IT, 스마트 그리드,
이런 형태로 되어 왔었고, 그 모든 흐름들이 이제 IoT로 접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 현장에서도 보시면 우측에 이제 거의 한 5년 주기로 기술이 발전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2015년 한 5년 정도부터는 IoT라는 이슈를 통해서 산업 간에 크게 이제 그 벽에 큰 경계 없이 IoT와 거기에 IoT에 접목한 AI IoT라는 형태대로 15년, 20년 이렇게 쭉 기술 패러다임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술 흐름들 속에서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전력 산업 현장에 있는 전반적인 설비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은 기존에는 뭐 1단계라는 이름으로 2005년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폐쇄형 형태로 운영이 됐다 하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큰 시스템들 간의 연계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나오는 시점인 15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단말단까지도 연계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 IoT 분야의 신산업들이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전력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반 인프라 구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개방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배경과 필요성에 의해서 표준에 만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단에는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발전, 송변전, 이제 고객에 있는 배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이 되고 있고, 그래 현장 단에 많은 센서 데이터들을 서버 단에 쭉 이제 긁어와서 의미 있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로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화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쉽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oT 산업의 진흥과 확산 측면에서도 표준 기반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었고,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제조업체든 이제 실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표준의 규격들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현장 단에 이제 디바이스라는 형태로 EIoT 디바이스가 이제 부착이 되면 EIoT라는 플랫폼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명칭을 가진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형태로, 크게는 디바이스 단과 게이트웨이 플랫폼 단으로 데이터가 쭉 흘러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고, 디바이스 단이 실제 이제 전력 설비들이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이제 프레임 속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그런 각각의 설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설비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한 식별인자, 이런 것들이 표준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표준 규격에서 보시게 되는 표준 범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장에 말씀드렸던 현장 단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좌측에 있는 플랫폼 서버까지 데이터가 쭉 흘러 들어갈 때 원거리를 가다 보니 중간에 이제 전달자에 해당되는 게이트웨이가 있는 형태도 있고, 일부는 이 그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단이 서버 단에 가까이 있어서 바로 게이트웨이 없이 붙는 형태도 있고, 크게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그런 형태에서 디바이스에서 플랫폼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걸 이제 표기를 한 부분이고,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흘러가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인 연결에 대한 인터페이스 규격들을 쭉 담은 게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회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이제 구축된다면 이런 식으로 현장에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규격에서 실제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표준은 계층 모델을 OSI 7레이어 계층에서 이제 유사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크게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해서 각각의 이제 플랫폼과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가 동일하게 이런 이제 계층 규격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 플랫폼 단에 데이터가 흘러갈 때는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라는 이제 한마디 표현이지만 실제는 그 데이터 포맷이 이런 이제 세계 계층의 과정들의 포맷에 맞게끔 만들어져서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 쪽에서 이제 주력을 한 이 IoT 부분은 물리계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동케어입니다. 어떤 이제 통신 기술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에서 시작이 됐고, 그 통신 기술이 이제 구현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데이터를 IP 계층부터 해서 이제 서버까지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을 보시게 되면 LWMTM과 코앱이 UDP 상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코앱이라는 이슈는 이제 메모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용량 메모리나 CPU 성능이 낮더라도 충분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의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활용을 하고 LWMTM 역시 이제 소규모의 디바이스들이 데이터가 이제 전송에 붙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LWMTM과 코앱과 같은 이제 저용량의 프로토콜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IoT 기기들이 붙어도 데이터의 처리에 크게 무리가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기 위해서 코앱과 LWMTM 프로토콜이 접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게이트웨이는 이제 상단에 LWMTM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고 서버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됐던 부분은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간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이제 서버가 되는 형태가 되지만 플랫폼과 게이트웨이 단에서는 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표현은 안 돼 있고 네트워크에 이제 IP 프로토콜로 표시가 돼 있지만 표준 규격에 이제 보시게 되면 게이트웨이는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록시 모델과 그리고 넌 IP 모델, 넌 IP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에서는 넌 IP 데이터들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LWMTM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규격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이제 표준 필요성에 의해서 표준을 이제 만들었고 전반적인 이제 일부 이제 표준 내용에 담겨 있는 프로토콜 시스템, 프로토콜 계층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격이 현재 이제 그 TTA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표준 검색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EIoT라는 네이밍으로 되어 있고 제1부 시스템 규격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된 부분들도 이 표준이 이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우수 표준을 받았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제 일부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제 이 IoT라는 표준은 이런 시스템 기본 규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쭉 연속된 시리즈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이제 TTA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일부는 시스템 규격을 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크게 5개, 5부까지 나눠가지고 시스템 규격과 단순 등록이라든지 물리 계층에 대한 부분들까지 크게 이제 5개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기술 자료에서는 이제 우수 표준으로 선정된 제1부 시스템 규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제 소개 드린 부분은 이제 아까 시스템 계층 모델에서 소개 드린 것처럼 ITF 코앱을 코앱과 오마의 LWM2M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1M2M이나 이런 상호 운용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 근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EIoT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의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와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메시지 절차가 정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장치별로 어떻게 이제 구분할 건지 식별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도 12월에 등록이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제2부, 제3부, 5부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들은 20년까지 쭉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목차에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적용 범위와 표준과 용어 정의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표준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라 가볍게 읽을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 부분은 5, 6, 7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계층 모델에서 소개드렸던 LWM2M 요소 기술을 활용해서 코앱과의 어떻게 이제 메소드 매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은 IoT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많은 단말이 이제 접목되어 있어서 실제 데이터 전송이 안 될 때는 저전력 이슈 때문에 슬립 모드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모드에 대한 이제 컨트롤 부분, 그리고 LWM2M과 코앱 간의 이제 메소드 매핑하는 부분들과 데이터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eIoT LWM2M 요소 기술에 담겨져 있습니다. 6장에 해당되는 식별자 부분은 아까 표현드린 대로 현장단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들을, 그 설비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라는 관점에서 아이디 체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체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소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표준 규격은 이러하고 메시지 절차는 이러하고 이렇게 구성됩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그러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서비스라고 하면 가깝게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IoT 서비스 중에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이런 부분들이 IoT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런 온도 데이터를, 습도 데이터를 어떻게 디바이스 단말단에서 플랫폼 서버까지 이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 부분을 소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관련된 부록 부분인데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소개드리는 제1부 외에도 연결되는 이제 유사 표준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부록의 1-3 부분에 연계 패밀리 표준이라는 부분에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단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디바이스들을 구분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 구분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신뢰성 있게 구분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eIoT를 시작할 때 이제 IoT 식별자 부분은 그 입소에서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이디 체계를 이제 실제 부여받은 형태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총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10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단계는 아주 일괄적입니다. 그러니까 ISO 표준 기구에서 이제 설정되는 번호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한국에서 이제 국가별로 받게 되는 부분이 세 번째 보면 410번으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 이제 부여받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전력 산업 분야로 하다 보니 이제 캡코로 받은 부분은 이제 200073으로 되어 있는 4번째 계층입니다. 요거는 이제 캡코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에너지 전력 분야에 쭉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계층부터 10번째 계층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2개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기라고 하는 게 실제 물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장치를 구분하는 게 왼쪽 트랙에 보시게 되면 eIoT 장치라는 것을 실제 이제 발전에 쓰는 건지 송전에 쓰는 건지 일반 공공 서비스에 쓰는 건지 그런 분류로 가게 되는 좌측 파란색 계층 모델 부분들이 있고, 우측 부분은 실제 디바이스가 달려있을 때 그 디바이스에 주는 정보가 뭐냐, 온도냐, 습도냐, 아니면 압력이냐, 이런 정보에 디펜던트한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한 리소스 프로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장치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는 좌측에 파란색까지 표현되는 이제 디바이스, 물리적인 장치를 표현하는 10개의 표현들이 있고, 우측에 이제 실제 그 담겨져 있는 정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리소스 프로파일에 관련되는 이제 식별자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부분에서 4계층까지는 이제 캡코까지 이제 받은 아이디라 굳이 이제 큰 구분이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좌측에 이제 파란색 부분은 그 장치를 구분하는 이제 아이디에 대한 부분은 6번째, 5번째부터 해서 10번째까지 쭉 이제 어떤 형태인지 하고, 하단에 보시면 리소스에 대한 프로파일 아이디가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소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결국 앞서서 이제 체계를 이제 소개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예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EIoT 디바이스 그 장치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식별자 OID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4개 계층 1점, 2점, 410점, 2000, 실 3점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부분은 1번 으로 시작이 돼서 우측에 되는 부분들은 분류가 이게 발전이냐, 송변전이냐, 배전이냐, 뭐 이런 어느 영역이냐 표시하는데, 이 샘플은 이제 배전을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이 표준들이 그 IoT 분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표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M2M이나 뭐 OCF, LWM2M 이런 다양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표준들의 근간에서 있는지, 그리고 이 장치를 만든 제조사는 어디인지, 제조사에 따라서 이제 제조사 구분을 할 수 있는 이제 넘버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동일한 제조사 내에서도 제품군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어떤 거고, 시리얼 넘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형태대로 쭉 이제 넘버링이 매겨져서 아이디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에 대해서 리소스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단 부분입니다. 우측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장치가 1번이라면 여기에 리소스에 해당되는 부분 2번으로 시작을 해서 온도 센서이냐, 아니면 이 센서 값들에 대한 밸류냐, 아니면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이런 걸 표현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치들이 실제 이제 정보 모델링 형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리소스 프로파일 OID 형태가 아까 앞전 상에서 이제 소개 드린 것처럼 1점, 2점, 410점부터 해서 쭉 이제 넘버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장치를 설치를 해서 플랫폼 단에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런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넘버링을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실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보이는 사용자가 있고, 실제 그 서비스가 살았냐 죽었냐 UI 단에서 그냥 관리 시스템으로,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이런 그 OID까지 볼 필요는 없는 상황까지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이제 앞장과 이 뒤에서 이제 소개 드린 이제 센서 리소스 값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이제 맨데토리로 가져갈 거냐, 옵셔널로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들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결정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IoT 서비스를 실제 구축을 할 때 디바이스가 많이 이제 달렸을 때 그 디바이스를 구분하는 식별자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별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 다 이제 매겨졌다고 보면, 그러면 A라는 B라는 디바이스로부터 서비스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실제 데이터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절차 부분이 아까 목차 부분에 이제 세 번째 파트 쪽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제 왼쪽 파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실제 디바이스가 붙이게 되면 등록과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한 카테고리로 매겨져 있고, 실제 그 데이터를 주고 있는 디바이스가 등록이 됐다면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해야 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기적인 보고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단에서 서버 단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이 또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가 궁금할 때 정보를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격 감시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부분들이 서버 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그 해제라는 부분이 크게 이제 자주 발생되지는 않지만 등록된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디바이스를 교체를 해야 된다,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크게는 이제 등록 업데이트와 주기적 보고와 정보 조회 제어, 펌웨어 업데이트와 등록 해제 이런 형태로 서비스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우측에 있는 디바이스 단에서 게이트웨이 까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부분들과 게이트웨이에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IFPG와 IFGD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표준 규격의 이런 용어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oT 디바이스에서 등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측에 제일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코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소드 맵핑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라는 형태가 표준 규격의 내용에 보시면은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장에부터 이제 제가 이제 내용으로 담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등록과 정보 조회와 주기 보고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제 해제까지 해당되는 것 중에 주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러프하게 이제 짚어드리고 세부적인 이제 명령어나 이런 부분들은 표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는 게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절차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 간략하게 이제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단에 만약에 붙어 있다 하면 게이트웨이에서 플랫폼으로 등록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단에 이제 4개 정도는 게이트웨이에서 플랫폼으로 등록하는 부분과 그림에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게이트웨이 하단에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 게이트웨이에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디바이스 정보들이 플랫폼으로 등록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등록이 됐을 때 서버단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됐을 때 그러면은 플랫폼 단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 어떤 모양이냐라는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결국 플랫폼 단에 오는 거는 게이트웨이 정보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도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상단에 이제 게이트웨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주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명칭들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 있고 우측에 오브젝트 별로 해서 얘가 이제 LWM2M 서버 형태인 건지 디바이스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단으로 보면은 각각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런 형태인지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인지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 형태대로 오브젝트 번호들을 쭉 넘버링 해가지고 상단에 이제 게이트웨이 부분은 담겨지는 형태가 되고 IT 디바이스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설비에 바로 붙는 거다 보니까 조도 센서인지 온도 센서인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담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IoT의 조금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등록 매번 그 게이트웨이든 디바이스든 장치가 생길 때마다 등록하는 과정들도 있지만 그 장치에서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단순 등록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표에 이야기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게이트웨이에서 플랫폼 단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장표에서는 디바이스에서 플랫폼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중간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포스트라든지 푸시라든지 그 코앱에서 사용되는 이제 메소드 형태를 활용을 해서 표기되는 형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준 규격에 대해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등록 업데이트는 앞장과 이제 다른 부분들은 게이트웨이 외의 디바이스 단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등록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등록된 장치들을 어느 순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운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개는 앞에 이제 게이트웨이든 디바이스든 등록이든 해제든 얼개는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할 때는 포스트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한다는 반면에 이제 해제를 해야 되니까 딜리트라든지 그런 이제 메소드가 달라지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절차대로 데이터를 올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올리는 과정들이 이제 단순 등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실제 등록하는 부분들은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플랫폼 단에 올려주고 있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등록이 되면 플랫폼 단에서 제대로 받았다라는 에크 신호들을 쭉 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단순 등록 역시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플랫폼 단으로 올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재부팅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바이스든 게이트웨이든 서버 단에 나 이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나 이런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 단에 다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서버 단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든 디바이스 단에 정보를 조회하겠다는 입장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get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플랫폼 단에서 게이트웨이나 디바이스 단으로 보내게 되면 그 원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게이트웨이나 디바이스 단에서 서버로 올려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라는 부분은 이제 필요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디바이스 단에 이제 작동을 멈추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푸시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제어라는 부분들을 운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들은 동일한 이제 패턴입니다. 계속 이제 등록과 정보 조회와 그리고 그런 걸 해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앞서서 이제 표현드렸던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모델이 플랫폼에 어떻게 등록되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디바이스 모델만 올라가게 된다면 앞서 이제 게이트웨이 하단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라 앞장에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게이트웨이 정보 모델링이라는 관점에서 아까 이제 서비스 절차에서 게이트웨이에서 플랫폼 단으로 넘어가는, 디바이스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오브젝트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런 정보들이 게이트웨이라는 박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정보들이 아까 이제 오브젝트 번호별로 해서 그거는 이제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일부는 펌웨어 업데이트해야 되는 오브젝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담겨져 있으면 아까 get이라든지 push라든지 delete라든지 그런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을 해서 쭉쭉 끄집어져서 플랫폼 단으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은 이제 복합 데이터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설비에 IoT 센서를 붙였다라고 하면 보통은 공통적으로 붙게 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는 센서들 같은 경우는 센서 하나하나마다 디바이스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센서들을 아예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런 공통된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건 공통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공통 센서 모듈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복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복합 데이터 정보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박스 안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볼티지 센서라든지 커런트 센서라든지 템퍼런처 센서라든지 서로 다른 센서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템퍼런처 온도 센서만 따로 해서 이제 플랫폼 단에 올리고 뭐 전압 센서 전압값만 따로 올리고 이런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들은 비교적 묶어 가지고 같이 보낸다는 입장에서 복합 데이터 정보 모델링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들이 좀 일괄적으로 배치 형태로 되다 보니까 간소화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줄기로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센서를 다는 이유는 그 설비가 항시 작동이 잘 되는지 항상 이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매번 서버에서 이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10분 단위라든지 5분 단위라든지 디바이스 단에서 플랫폼으로 계속 그거를 보고를 해라 라고 하면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몇 분 주기로, 여기는 이제 10분이고 더 짧게 뭐 1분 주기라든지 그걸 설정만 해 놓으면 등록된 장치로부터 원하는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떤 값으로 올라오는지를 이제 처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해 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이제 표준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표준 규격을 보면서 좀 지루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흐름들이 이러한 거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드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걸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IoT라고 하는 게 에너지 전력 산업 분야에 쓰고 있고, 그러면 에너지 전력 산업 분야는 어떻게 IoT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IoT는 기본적으로는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쭉 끌고 오기 위한 연결형이라는 커넥티비티에서 시작이 돼서 잘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충분히 모여지고 있다 보니 이런 빅데이터를 잘 이제 분석하기 위한 인텔리전스를 적용해서 AI 접목한다든지 이런 흐름에서는 뭐 이 IoT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oT 분야가 동일하고요.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IoT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많은 제품들이 지금은 현재는 구현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 표준들이 단체 표준 이제 소개해 드린 것도 있지만, 곧 이제 6월에는 그 KS 규격으로 이제 지금 이제 7월이 되는데 7월에는 이제 KS 규격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KS든 아니면 국제 표준이든, 그러니까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국제화하는 부분으로 계속 이제 표준화를 확대하는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내 사업이든 국외 사업이든 한전 사업이든 국내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전략 사업이든 사업화 확산이나 인증 제도까지도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기술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부분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표준을 지금 소개드린 그 표준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서비스 분야는 저희 한전 내에서는 철탑에 이제 센서를 붙인다든지 그 아파트 내에 변전 설비들을 붙인다든지 한전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가로등 관제라든지 에너지 분야 쪽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 IoT라는 규격은 표준 전송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통신은 어떤 부분이 와도 동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신 파트 쪽도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통신 기술들을 개발해서 당연히 이제 표준 규격이라는 걸로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부의 물리계층이라는 것과 접목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통신 쪽도 같이 접목해서 전주기로 이 IoT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력 산업,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는 전력 생산 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에서 된 전기를 만들면 송전 선로를 철탑을 거쳐 가지고 인근에 이제 전주까지 와서 건물이든 집이든 학교든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그 과정의 설비들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실제 이 IoT를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발전, 송변전, 배전, 뭐 고객단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TTA에서 표준화도 하셨지만 인증 제도화 있는 부분들과 접목해서 실제 인증 서비스까지 직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더 의미 있게 제품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IoT라는 단체 표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표준에서 잡고 있는 1M, 2M, LWM, 2M, OCF라는 국제 표준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TTA 단체 표준에서 쭉 연속성 있게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한전 내에서는 이제 설비들에 대한 구매 규격,
이제 재정의 단체 표준들을 이제 실제 그걸 규격을 따르라는 내용으로 구매 규격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아까 소개드린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표준과 그리고 이제 개발된 기본적인 이제 개발 툴킷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본적인 문서나 개발 환경들을 이제 쭉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확산과 관련돼서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TTA 표준 중에서도 이런 이제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걸로 인정을 받은 바 있고, IoT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가전 쪽으로 진행되어 있던 부분에서도 협력이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이 제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제품화되고, 그 제품이 정말 그 표준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인증까지 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TTA와 한전과 같이 이제 협업을 했고, 한전이 이제 그 한전 본사가 전남에 있다 보니 전남 지역에 있는 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위시로 해서 그 지역과 함께 한전, TTA 연계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실제 제품화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 거냐 할 때 표준을 이제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한전이든 TTA든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면 최종은 이제 TTA에서 인증을 받는 형태대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한전에 국한돼서 이제 이 제품이나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TTA에서도 이런 표준들이 이제 표준에 머무르지 않고 인증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올해도 한번 있었었고, 2년 전에도 이제 계시는 인증 제도가 2019년도에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기업과 공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TTA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소개드린 IoT 표준은 이제 표준 사이트에 있는 부분들이고,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인증 제품들도 이제 쭉 올라와 있으면, 현재는 이제 17개 제품들이 제품화돼 인증 제품을 받은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부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국가 차원이든 국제 차원이든 가기 위해서 국가 표준화로 가게 된 부분들도 TTA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TTA에서 이제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제 산업에 좀 더 이제 파급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IoT가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그런 분야와 관련돼서 현재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IoT는 이제 1부부터 해서 5부까지 연결되어 있고, 1부부터 4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국가 표준으로 묶어서 조만간 이제 국가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 5부 중에서 5부는 이제 통신 규격에 해당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추후에는 별도의 이제 국가 표준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표에서는 5번까지 이제 표기를 했는데, 10번까지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 지난 6월에 IoT 상호 운용성 규격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oT 표준 쪽은 오늘 제1부 시스템 규격 하나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총 10개의 이제 단체 표준이 현재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TTA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그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한전에서 이제 그 애트리와 협업을 해서 만든 이 표준이 우수 표준으로 선정돼서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그 표준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큰 바람이고요. 이 부분들이 에너지 전력 산업 분야든 국가 차원이든 디지털화라는 이슈에서 중요한 솔루션으로 활용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 국한돼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조명 관리 시스템에도 EIoT가 적용이 돼서 사업화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에너지, 전력 산업 전반적인 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송 배전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 구매 규격화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장치들이 상호 운용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EIoT 그 5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 운용성까지 10개 분야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 분야의 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더 많은 활용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활용해 주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한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를 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TTA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